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자인 문학치기 엉클디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숨겨진 자원, 숨겨진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어떤 길을 걸어오셨나요? 매일 같은 출근길, 같은 지하철 계단, 같은 카페를 지나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길은 정말 내가 선택한 걸까? 이 공간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과 저는 매일 도시 속에서 숨을 쉬고 걷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도시는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죠. 에드워드 홀이 말한 숨겨진 차원은 우리가 매일 발을 딛는 아스팔트 아래, 우리가 스쳐 지나는 벽과 문과 창문 사이에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 같은 모퉁이를 돌고 같은 계단을 올랐다. 지하철 안에서는 항상 같은 자리에 서려 있고 회사에서는 언제나 같은 책상에 앉았다. 그것이 편리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일까? 도시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시는 그들을 인도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부드럽게, 때로는 강제적으로. 디자인된 공간은 디자인된 행동을 만들어냈다. 넓은 대로는 빠른 걸음을, 좁은 골목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요구했다. 미닫이문은 밀도록, 회전문은 돌리도록 했다.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들이 자유롭다고 느낀 순간조차 사실은 누군가의 계산 안에 있었다. 앙리 르페부르가 말했듯 공간은 생산되었다. 그리고 생산된 공간은 삶의 방식을 생산했다. 가장 사적인 감정, 가장 내밀한 욕망조차 어쩌면 도시의 설계도 안에서 태어난 것인지도 모른다. 이곳에 서지 마시오. 글자로 쓰인 경고보다 더 강력한 것은 쓰여 있지 않은 규칙이었다. 그들은 카페에서 다른 사람의 테이블에 함부로 앉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지하철에서는 가능한 한 몸을 작게 만들었다.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홀이 말한 프로세믹스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리적 거리, 사회적 거리, 문화적 거리였다. 사람들 사이의 공간은 보이지 않는 감정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불안, 편안함, 친밀감, 공포, 그리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라는 물음 속에 녹아들어 있었다. 그들은 도시의 문법을 배웠다. 말없이, 책 없이. 그저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때로는 상처받으면서. 공간의 언어는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울렸다. 그리고 그 울림은 그들의 몸에 새겨졌다. 걸음걸이, 자세, 시선의 방향. 모두 도시가 가르친 것들이었다. 그녀는 CCTV를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의식하지 않으려는 순간조차 이미 의식하고 있었다. 감시의 눈길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카드 사용 내역, SNS에 남긴 발자국. 모든 것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푸코가 말한 규율 사회는 이제 더 세련되어졌다. 더 이상 권력은 명령하지 않았다. 권력은 제한했다. 이 길이 더 빠릅니다. 이 선택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 방식이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제안을 따랐다. 왜냐하면 그것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누구의 관점에서 무엇을 위한 합리성인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빠른 길이 사실은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길은 아니었을까? 편리함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는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때로 벗어났다. 정해진 길에서 한 발짝 비켜서서 예상치 못한 골목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미셸 드 세르토가 말한 일상의 전술이었다. 큰 소리로 외치는 저항이 아니라 조용한 우회. 정면 대결이 아니라 슬쩍 빠져나가기. 공원 벤치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기. 출근길에 익숙한 카페 대신 새로운 장소 찾기. 스마트폰을 끄고 길을 잃어보기. 작은 일탈들이 모여 작은 자유를 만들었다. 도시의 문법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 문법에 작은 예외를 만들 수는 있었다. 리처드 세넷이 말했듯 도시는 단지 효율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남의 공간이자
마찰의 공간이었다. 서로 다른 삶이 부딪히고 얽히고 때로는 충돌하는 곳. 그 충돌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태어났다. 예측할 수 없는 우연, 계획되지 않은 발견, 의도하지 않은 연결. 그것이 도시의 생명력이었다. 그들이 깨달았다. 도시를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감각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숨겨진 차원은 도시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 안에도 있었다. 그들은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주의 깊게. 발바닥으로 느끼는 도로의 질감, 코끝을 스치는 바람의 향기, 귓가를 스치는 도시의 소음.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다. 그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었다. 홀이 말한 숨겨진 차원은 결국 감각의 차원이었다. 어떻게 공간을 느끼는지, 어떻게 타인을 느끼는지, 어떻게 자신을 느끼는지, 그 느낌의 문법을 다시 쓰는 것. 그것이 도시에서 자신을 되찾는 시작이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창문의 크기와 위치, 의자의 배치 소리의 울림까지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도시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만들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정해진 길만 걷지 않고 때로는 우회하고 때로는 멈춰서고 때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평소와 다른 길로 출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익숙한 카페 대신 처음 보는 가게에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감각을 깨우고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도시는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 이야기에 새로운 문장을 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진 자원, 숨겨진 우리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